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이 결혼 생활을 더 유지해야 하는지, 유지할 수는 있는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 주변 지인들한테 털어놓고 싶지만 그러기엔 제 가족 제가 누워서 침 뱉기로 욕하는 것 같아 이곳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결혼 4년 차이고요.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저도 남편도 어른들한테 막 싹싹한 편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집에 할 도리만 하자 하며 대면대면한 스타일이에요. 남편도 명절 때 가는 것 빼고는 거의 친정이 안 가고요. 저도 시댁은 명절, 할아버님 제사 이렇게만 찾아가요. 그런데 남편은 친정에 가도 그냥 눈인사 정도만 대충 하고 아무하고도 말을 안 섞으려고 해요. 보통 가면 서로 안부 인사라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 건강은 어떠시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누가 먼저 말 걸기 전까진 절대 이야기를 안 해요. 평소에도 막 떠들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친구들 모임이나 시댁에서는 잘만 말해요.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따로 이 서방이 너무 말이 없는데 너랑 있을 땐 괜찮니? 둘이 싸웠니? 처가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니? 하며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횟수가 지날수록 하도 그러니 그냥 이젠 그러려니 하시더라고요. 반면 저희 형부랑 제부는 부모님한테 되게 살갑게 잘 대해주세요. 형부는 다정다감하게 안부 인사도 자주 하고 서로 왕래하며 저희 부모님 잘 챙겨주시고 제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부모님께 점수 따라오고 노력하는 애교쟁이 막내 아들 스타일이에요. 그런 와중에 당연히 셋이 모이면 혼자 묵묵부답하는 남편이 한편으로는 정말 한심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저러는지 전혀 모르겠으니까요. 아무리 제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고 본인이 혼자 벽을 두니까 괜히 저까지 민망해지고 형부랑 제부는 분위기 띄우려고 서로 말도 걸어주시고 하는데 물어보는 거에 네, 아니요 정도로만 대답만 하지 전혀 자기가 나서서 뭘 말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그냥 아무 말이라도 해라. 이번에 한 월드컵 이야기라던가 회사 이야기, 일상 이야기 많지 않아. 정말 너무 혼자 아무 말 안 하니까 다들 오빠 눈치 많이 보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정말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런 거다. 그런 건 가식 같고 거칠애 같다. 다들 잘 살고 있는 거 알면 됐지. 뭘 더 이상 이야기하란 거냐. 없는 문제라도 만들으라는 거야? 이런 이야기 나한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스트레스다. 맨날 일하느라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 돼? 갈 때마다 처가댁 불편해 죽겠는데 네가 중간에서 잘해야지. 너까지 이런 소리 나한테 하지 마. 라며 볼멘 소리를 해대요. 그럼 전 또 싸우기 싫어서 일단 알았다 하고 입을 닫아버리시오. 그러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작은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거나 TV를 보거나 하더라고요. 저는 괜한 언쟁이나 가족끼리 마찰을 빚기 싫어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이번 명절에도 친정 선물 저 혼자 고르고 사서 집에 들어갈 때 그래도 오빠가 샀다고 하고 부모님께 전화라도 드려 라고 말했지만 당연한 듯이 무시하고 자기 집만 챙기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모님 앞에서 싸우기 싫어가지고 참고 아무 말 안 했지요. 이런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어찌됐든 다들 가족끼리 모여 이야기하다가 형부가 아빠랑 둘이 거실에서 술 드시면서 장인어른 감사하다고
아기 태어나고 경제적으로 너무 빠듯했는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 일이 있어서 형부차가 폐차를 당했거든요. 얼마 전에 아기도 태어났고 당장 차를 살 만큼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라 아빠가 선뜻 사위가 늘 고생이 많네 라고 하시면서 차를 한 대 사주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동안 저희 엄마 차라도 끌고 다니라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다음날 언니랑 동생네는 하루 더 자고 가기로 했고 저희는 남편이 하도 불편하다고 성화라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짐 풀고 정리하던 와중에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 이유인 즉슨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너는 알고 있었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어떤 걸 알고 있었냐는 거야? 나랑 얘기 좀 해. 왜?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형님만 사주신대? 차 이야기는 뭐고? 이번에 형부 접촉사고 심하게 나서 다행히 형부는 안 다치셨지만 차는 이번에 폐차시키기로 했다네. 그래서 아빠가 좀 도와주셨나 봐. 뭐? 그런 이야기를 왜 나 몰래 한 거야? 넌 왜 나한테 말 안 했냐? 그걸 왜 오빠한테 이야기해야 해? 어차피 우리 집 불편하다고 평소에 내가 이야기하고 해도 시큰둥한 건 오빠였잖아. 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리고 같은 사위끼리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왜 형님만 사주시는데? 나도 차 이번에 고장 났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뭐가 고장이나? 설마 이번에 타이어 한 짝 바꾼 거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차를 바꿔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그걸 우리 아빠가 왜 바꿔줘야 돼? 와, 너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우리가 남이야? 그리고 그런 게 어딨냐? 사줄 거면 똑같이 사줘야지. 왜 누군 사주고 누군 안 사줘? 아니 그럴 거면 애시당초 다 들리게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지를 말던가. 참나 원. 오빠야말로 너무하네. 왜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아빠가 사줘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데? 야,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꼭 기분이 잘하는 사위한테만 사주고 넌 장인 비위 맞춰줄 줄 모르니까 안 사줘.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당장 폐차시켜서 아기도 데리고 다녀야 하는데 차가 없다잖아. 그럼 오빠가 우리 아빠한테 직접 말해봐. 저는 왜 안 사주시냐고. 왜 나한테 그래? 야, 그걸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말을 하냐? 너 같으면 장인어른 저도 차 사주세요 이러겠냐? 아니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형부한테 사주지 말라고? 아니면 오빠도 똑같은 사회니까 대접해달라고? 똑같이 사주라고? 아니 몰랐으면 괜찮은데 안 이상 기분 찝찝하고 차별받는 것 같아서 되게 짜증난다 너. 누구는 몇 년 된 똥차 끌고 다니는데 장인어른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시다. 말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비싼 거 사주는 것도 아니고 아빠 형편 맞게 사주시는 건데 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해야 하는 건데? 하며 언성이 높아지고 똑같은 이야기로 몇 시간을 싸워댔어요. 결국 흐지부지 되며 싸움은 일단락 됐지만 몇 날 며칠 동안 저희 아빠한테 그렇게 심하게 말한 남편이 점점 더 미워지고 꼴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며칠 후 엄마 생신날이라 또 가족끼리 다 모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기뻐해야만 하던 엄마 생신날 기어코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남편은 불편하다고
올 때부터 입 대빨 나와서 오니머니 하면서 난리였을 텐데 그날은 굳이 가자고 안 했는데도 따라오더라고요. 물론 엄마 생신 선물은 제가 또 다 고르고 챙겼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빈손으로 볼멘 표정 지으면서 뒤따라만 나왔고요. 도대체 그럴 거면 왜 따라온 건지 오지 말라고 해도 기어코 따라 나섰어요. 집에 가자마자 저는 엄마한테 생신 축하드린다며 이건 이서방이 주는 선물이라고 드렸더니 엄마는 다 안다는 표정으로 씁쓸하게 웃으면서 저희를 반겨주셨지요. 밥 먹고 어쩌고 다들 모여서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아무리 아빠가 권해도 저희 집에선 술 한잔 같이 해주지 않던 남편이 혼자 구석에서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 남편이 얼굴이 시뻘개져 있다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형님, 차 사셨다면서요? 어떤 거 사셨어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이제 예슬이도 태어나고 했으니 좀 더 튼튼한 차를 타고 싶어서 한 대 샀어. 아니, 요새 버리도 시원 찬 타고 하시더니 차를 바꾸실 돈은 있으신가 봐요? 그 순간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고 저도 어이없는 이 상황에 뻥쪄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은 뚫린 입이라고 잘도 짓거리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형님도 너무하시고 아버님도 진짜 너무하시네요. 에? 똑같은 사위 차별하는 것도 유분수지. 제가 얼마나 아버님, 어머님한테 친아들처럼 잘해드렸는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미친 거 아니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소리를 빽 질렀고 그 순간 갑자기 눈이 번쩍이더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아빠와 형부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 남편을 말리고 엄마는 저를 감싸 안고 있었고 언니랑 동생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믿기지가 않는다는 듯 손을 벌벌 떨며 서로 어쩔 줄 모르는 이 와중에 제 남편이라는 작자는 정신이 나간 건지 씩씩거리며 술이 깨야 한다고 중얼거리면서 깎아놓은 과일을 주워 처먹고 있더라고요. 저 인간 말고 온 가족이 정신 나간 이 상황에서 맞은 건 둘째치고 진짜 태어나서 그렇게 민망하고 부끄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집에 온지 기억도 안 나는데 도망치듯 부모님 집에서 뛰쳐나와 집에 도착해서 정말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진짜 미쳤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딴 소리를 한 거야? 그리고 지금 나한테 손찌검한 거야?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들 그렇게 난리야? 사실? 뭐가 사실인데? 야, 솔직히 형님 버리도 시원찮고 무능력하지. 다들 사람 착하다고 하는데 그냥 그건 허허실실 사람이 멍청한 거고, 결혼할 때부터 장인어른한테 이번에 받은 차뿐만이 아니라 나 몰래 또 이거저거 뭐 잔뜩 챙겨받은 거 아니야? 뭐? 진짜 제정신이야? 그리고 주던 말던 우리 아빠 마음이고 네가 우리 아빠랑 엄마한테 제대로 사회노릇도 안 해놓고 바라기만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야? 야, 말은 제대로 해야지. 말은 나는 그냥 가짜는 가식 같은 거 부리면서 대하는 것보단 묵묵히 조용히 사위돌이 다 했다고 보는데, 솔직히 나는 형님이 장인어른 재산 빼먹으려고 계속 아양 떠는 거로밖에 안 보였어. 진짜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너 완전 미쳤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잠시 떨어져 있자. 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인 나보다 되지도 않는 형님 편을 든다? 잘 알았어, 그래. 떨어져 있자. 나도 니네 그 지긋지긋한 처가 사랑, 엄마 아빠 사랑, 아주 꼴도 보기 싫었고, 저는 순박해요. 라고 적힌 듯한 그 형님 얼굴은 더 꼴배기 싫었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모멸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남편은 아주 뻔뻔한 표정을 지으며 오히려 저보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이성을 잃은 저는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치며 물건을 다 집어 던지며 울고 있었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우리 아빠한테 그럴 수 있어? 애초에 이 집도 결혼하고 계약할 때 나랑 모아놓은 반반에서 공동명의 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아파트 가계약금 들어가고 모아놓은 돈 없다고 어떡하냐고 난리치고 그래서 내가 시부모님한테라도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니까. 다 큰 남녀가 결혼할 때 돼서 집안에 손 벌리는 거 좀 그렇지 않냐면서 너만 시댁한테 돈 한 푼도 안 받고 없다고 해서 우리 아빠가 이 아파트 해주지 않았어? 너 처음에 나한테 1억 정도 모았다고 해놓고 알고 보니 2천만 원도 없더라? 이 집이랑 혼수랑 모든 거 다 나랑 우리 아빠가 해준 거 아니야? 어? 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왜 그 옛날 이야기를 해? 내가 그래서 돈 장인어른한테 매달 조금씩 안 붙이고 있었어? 갚고 있었잖아. 어, 너 말 한 번 잘했다. 돈을 붙이고 있어? 지금 우리 결혼한 지가 벌써 4년째인데 너 이때까지 우리 아빠한테 돈 딱 2번 보냈더라? 그것도 50만 원, 30만 원? 그래놓고 돈을 붙이고 있었다고? 너 진짜 너무하지 않니? 와, 너 알고 보니까 진짜 계산적이고 무서운 애였네. 그걸 그렇게 나 몰래 니네 아빠랑 쏙닥거리면서 얼마 줬는지나 세고 있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아주 서방을 거지로 하는구나. 게다가 우리 엄마 아빠까지 욕 처먹일 일이야 이게? 그냥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 야, 말은 똑바로 해. 여긴 우리 아빠가 해준 집이니까 너나 나가. 하며 정말 난리 아닌 난리통이 한바탕 있었고 그 인간은 우리 아빠가 해준 집에서 절대로 안 나간다고 쌩 난리를 쳐서 제가 그 꼴 보기가 싫어 그대로 집을 나온 다음 엉엉 울며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현관에 우두커니 서서 멍하니 있는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 않고 안아주시고는 일단 들어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이 되고 정말 엉망이 되어 출근도 못한 저에게 아빠는 말씀하셨어요. 진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제 그 사단은 뭐고? 아빠, 진짜 미안해. 엄마 생일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저는 도저히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고 이때까지의 남편에 대한 철딱선이 없는 대화나 아빠가 이번에 형부한테 사주신 차 이야기까지 제 속을 모두 토해내듯 이야기를 다 해버렸습니다. 아빠는 묵묵히 듣고 계시더니 잘 알겠다는 듯한 굳은 표정을 지으며 갑자기 밖으로 나가버리셨고 저는 그날부터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어찌 보면 별거 아닌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 후로 잠잠하게 며칠 지내는가 했더니 다시 한번 일이 터졌습니다. 따로 지내는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그 인간이
출근해서 일하는 와중에 부재중 전화가 30통 넘게 찍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회의 중이라 못 받는다, 나중에 하겠다 하며 어르고 달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야, 야, 너야말로 이게 무슨 일이야? 뭐가? 왜 출장 갔다 왔는데 집 문이 안 열려? 어? 몰래 쥐새끼처럼 와서 비밀번호 바꿨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친정에 있느라 그 동네 간 적도 없는데? 이거 가관이네. 어? 내 물건은 박스채 왜 다 문 밖에 내놔져 있어? 어? 야, 뭐야 이거?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어? 이것들 다 뭔데? 그리고 이 흰 봉투 안에 들어있는 80만 원? 이 80만 원은 대체 뭐야? 저는 그 길로 전화를 끊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급작스레 반차를 쓰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정문에서부터 소란스러웠고 저희 집은 1층이었는데 부랴부랴 뛰어가 보니 1층 현관 앞에 박스랑 여러 가지 옷가지가 나뒹굴고 있었어요. 자세히 봤더니 제가 사줬던 남편 옷이랑 남편 물건들이더라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 문 열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희 집 문을 두들기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얼마 전 술 처먹고 정신 나가서 저의 뺨을 때렸던 남편 얼굴이 생각나 몰래 택시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친정집에 돌아와 보니 아빠께서 거실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무슨 상황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와중 아빠가 흰 봉투를 꺼내서 주셨습니다. 열어보니 이혼 서류 양식이 한 통 들어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던 저희 아파트를 남편이 출장 간 사이 형부와 제부의 도움으로 그 집안의 남편 물건을 다 치워버리고 집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린 거였죠. 다들 아무 말 안 하고 묵묵하게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생신날 제 뺨을 때리고 술에 취한 채 난리를 치던 그 모습들이 정말 용서가 안 되셨나 봐요. 그 봉투를 보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이렇게 싸웠던 적은 연애 때부터 한 번도 없었고 저희 남편이 정말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었던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찌 보면 결혼 4년 차에 안 게 다행이라고 생각되었죠. 그 와중에 남편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진이야, 진이야, 내가 진짜 잘못했다. 용서해줘. 아무리 그래도 내 물건까지 다 가져가고 집 비번까지 바꿔버리면 나는 어떻게 당장, 내일 출근은 게다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까지 다 이야기하면 나는 어떡하라는 거야? 난 진짜 몰랐어. 너네 아빠가, 아니, 장인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신 줄은 진짜 몰랐단 말이야. 너랑 헤어지면 나 죽어버릴 거야. 라며 엉엉 울면서 저한테 되지도 않는 협박까지 정말 온갖 난리를 치더라고요. 네, 알고 보니 저희 아빠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적으로 어려웠던 시아버지를 가족에겐 비밀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계셨고 그걸 계기로 시아버님은 완전히 사업에 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 전 아빠가 저 몰래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을 만나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전부 하셨고 제 뺨을 때렸다는 이야기부터 형부한테 차 사들였던 이야기까지 이러이러해서 집 명의랑 비밀번호까지 바꿔서 내쫓았고 우리 진이랑 이혼하길 바란다며 여태까지 본 적 없던 굳은 얼굴로 통보 아닌 통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시아버지와 시어머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시더니 아들 교육 잘못 시켰다고 죄송하다고 정말 1시간 넘게 무릎 꿇고 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남편은 부모님 집 앞에서 몇 시간이고 집이 떠나가라 울면서 빌고 진이랑 이혼하면 자기는 그 길로 죽겠다며 협박하다가 또 미친 듯이 소리 지르다가 다시 죄송하다고 빌고 돌아가는 어이없는 상황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고요. 저한테 수십 통째 전화에 문자까지 하루 온종일 연락하며 다신 이런 일 없겠다고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고 쫓아내기를 반복 중입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본 저는 더 이상 철딱선이 없는 남편에게 일말의 기대는 더더욱 없어졌고요.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친다 한들 제가 이 결혼 생활을 더는 유지할 수 있을지, 유지해야만 하는지 아직 답을 못 찾겠습니다. 이혼하고 엄마 아빠한테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라 앞으로 모시면서 효도하며 살고 싶은데 제 선택이 맞는 걸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시고 언제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